전 세계 여행 산업에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 미국인의 기사 하나로 미국과 유럽이 충격에 빠졌습니다. 이들 때문에 유럽의 공항, 레스토랑, 쇼핑이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대체 이들은 누구이며 어떻게 전 세계 여행 문화를 이렇게 바꿀 수 있었을까요? 잊지 못할 그 현장에 있던 미국 기자의 이야기를 통해 낱낱이 알아봅시다. 영상 시작 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사연 바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소피아 윌슨이에요. CNN에서 15년 넘게 탐사 보도를 해온 기자이고 특히 문화와 관광 산업의 변화를 취재하는 일을 하고 있어요. 세계 곳곳을 여행하며 다양한 나라의 여행 트렌드를 연구해왔죠. 저는 여행은 자유로워야 한다고 믿어요. 저한테 여행이란 길을 잃어도 괜찮고 계획이 틀어져도 그 나름대로 재미가 있는 예상치 못한 순간들을 즐기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계획적인 여행을 좋아하지 않았어요. 여행을 너무 빡빡하게 계획하는 사람들을 보면 이게 무슨 여행이야? 이건 그냥 또 다른 형태의 일이지. 라고 생각했어요. 특히 한국인 여행객들이요. 한국인들은 여행을 너무 빡빡하게 하는 걸로 유명했어요. 관광지를 몇 시간 단위로 촘촘하게 돌고 명소마다 사진을 찍고 나면 바로 다음 장소로 이동하고 쇼핑할 때도 뭔가 군사 작전처럼 움직인다고 들었어요. 전 솔직히 이런 스타일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여행이 아니라 마치 미션 수행 같잖아. 그런데 저는 곧 이 생각이 얼마나 틀렸는지 깨닫게 될 거예요. 그 모든 것은 토론토 피어슨 국제공항에서 시작됐어요. 저는 공항 운영 책임자인 클레어 밀러를 만나기 위해 그곳에 있었어요. 클레어는 똑똑하고 친절한 사람이었고 늘 공항에서 일어나는 흥미로운 이야기들을 들려줬어요. 그렇게 터미널을 걸으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갑자기 클레어가 걸음을 멈추고 주변을 둘러보는 거예요. 소피아, 혹시 한국인 여행객들이 좀 특별하다는 생각 해본 적 있어요? 저는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한국인 여행객이요? 무슨 말이에요? 클레어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잘 봐요. 곧 알게 될 거예요. 저는 주변을 둘러봤어요. 공항은 언제나처럼 정신없이 바빴어요. 사람들은 이리저리 뛰어다니고 있었고 어떤 사람들은 길을 잃은 듯 당황한 표정을 짓고 있었어요. 짐을 잔뜩 들고 힘겹게 걷는 여행객도 보였고 제 옆에서는 한 남성이 주머니를 뒤적이며 뭔가를 찾고 있었어요. 아마도 여권이겠죠. 그때 그들을 봤어요. 한 10명 정도 되는 그룹이 공항을 지나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다른 여행객들과 확연히 달랐어요. 그들은 마치 완벽하게 훈련된 팀처럼 매끄럽게 움직였어요. 누구 하나 멈추거나 헤매는 사람도 없었고 서로 무슨 말을 하지 않아도 어디로 가야 할지 정확히 알고 있었어요. 제가 그들을 계속 지켜보는 사이 그들은 체크인 카운터에 도착했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체크인 카운터에 도착하기도 전에 이미 여권을 꺼내 놓았어요. 짐도 순서대로 정확하게 놓았고 마치 사전에 연습이라도 한 것처럼 보였어요. 체크인 과정이 놀라울 정도로 빨랐어요. 불과 몇 분 만에 체크인을 끝내고 보안 검색대로 이동하고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본 클레어가 저를 슬쩍 밀치며 말했어요. 이제 좀 알겠죠? 저는 팔짱을 끼며 고개를 저었어요. 빠르긴 하네요. 그런데 그냥 여행을 많이 해본 거 아닐까요? 그렇다고 해서 특별하다고 할 수는 없죠. 클레어는 장난기 어린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좀 더 지켜봐요. 우리는 그들을 따라 보안 검색대로 향했어요. 그곳은 대부분의 여행객들이 제일 오래 걸리는 곳이었어요. 어떤 사람들은 가방에서 물건을 꺼내느라 허둥지둥했고 어떤 사람들은 액체류를 미리 꺼내지 않아서 보안 요원과 실랑이를 벌이고 있었어요. 어떤 사람들은 벨트랑 신발을 마지막 순간에야 벗느라 시간을 지체했어요. 하지만 한국인 그룹은 달랐어요. 보안 요원이 말하기도 전에 이미 재킷과 벨트를 벗고 있었어요. 액체류는 미리 투명한 지퍼백에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어요. 노트북도 몇 초 만에 별도의 트레이에 올려놓았어요. 저는 깜빡깜빡 눈을 떴어요. 와, 이건 진짜 빠른데요? 보안 요원들은 별다른 말을 하지 않아도 됐어요. 그들은 단 한 번도 멈추지 않고 어떤 지체도 없이 보안 검색대를 통과했어요. 그때 반대쪽 라인을 보니 한 남성이 보안 요원과 물병 때문에 실랑이 중이었고 어떤 여성은 가방을 뒤지면서 여권을 찾고 있었어요. 그에 반해 한국인 여행객들은 이미 사라지고 없었어요. 클레어는 팔짱을 끼고 환하게 웃었어요. 이제 좀 이해가 되죠? 저는 숨을 길게 내쉬었어요. 그래요. 확실히 효율적이긴 하네요. 근데 그냥 여행 경험이 많아서 그런 거 아닐까요?
그동안 수백 번쯤 여행을 해본 사람들일 수도 있잖아요. 클레어는 고개를 저었어요. 경험 때문만은 아니에요. 이건 계획이에요. 이건 전략이에요. 그 말을 듣는데 뭔가 이상했어요. 여행이란 자유와 모험이 중요한 거 아닌가요? 저는 한 번도 여행을 이렇게까지 세세하게 계획해 본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혹시 제가 여행을 잘못하고 있었던 걸까요? 아니야. 그건 말도 안 돼. 저는 고개를 저으며 생각을 떨쳐냈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여행객들이 점점 더 궁금해지기 시작했어요. 도대체 누구길래 이렇게 여행하는 걸까요? 어떻게 이런 방식으로 움직이는 걸 배운 걸까요? 그리고 그들은 또 어떤 방식으로 다를까요? 저는 아직 몰랐어요. 하지만 곧 알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 사실은 제가 여행에 대해 알고 있다고 믿었던 모든 걸 바꿔놓을 거예요. 공항에서 봤던 장면이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았어요. 그 한국인 여행객들이 움직이는 매끄럽고 빠르고 완벽한 방식은 정말 이상했어요. 아니, 최소한 제가 알고 있던 여행의 모습은 아니었어요. 저는 그동안 전 세계를 여행했지만 그렇게 움직이는 사람들은 본 적이 없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길을 헤매고 실수하고 미리 준비하지 않아서 긴 줄에서 시간을 낭비하곤 했어요. 그런데 그 한국인들, 마치 공항을 오기 전부터 연습이라도 한 것처럼 이미 모든 걸 알고 있는 사람들처럼 완벽하게 움직였어요. 더 알아봐야겠어요. 그렇게 해서 저는 프랑스 파리로 향했어요. 세계에서 가장 붐비는 공항 중 하나인 샤를 드골 국제공항으로요.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올리비에 르클레르를 만나러 갔어요. 그는 이곳의 보안 책임자로 20년 넘게 공항에서 일한 베테랑이었어요. 키가 크고 날카로운 파란 눈을 가진 사람이었죠. 그와 악수를 하자마자 그가 웃으며 말했어요. 자, 한국인 여행객들의 미스터리를 알아보러 오셨군요. 저는 웃었어요. 미스터리라고까지 할 건 아니지만 그들이 왜 그렇게 효율적으로 움직이는지 알고 싶어요. 올리비에는 재미있다는 듯이 웃으며 말했어요. 미스터리 맞아요. 사실 저희도 아직 다 이해하지 못했거든요. 하지만 와서 직접 보시죠. 그는 저를 모니터가 가득한 관제실로 데려갔어요. 이걸 보세요. 그가 가리킨 화면에는 보안 검색대가 보였어요. 저는 화면에 눈을 고정했어요. 한쪽에서는 여러 나라의 여행객들이 있었어요. 어떤 사람들은 벨트를 풀지 않아 보안 요원에게 지적받고 있었고, 어떤 사람들은 가방에서 액체류를 꺼내느라 허둥대고 있었어요. 어떤 사람들은 추가 검사를 받느라 시간을 더 낭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반대편에서는 한국인 여행객들이 지나가고 있었어요. 그리고 역시나 완벽했어요. 보안 검색대에 도착하기도 전에 이미 재킷을 벗었어요. 여권과 탑승권을 손에 들고 있었어요. 보안 트레이에 물건을 정확한 순서대로 올려놓았어요. 그들은 흐름을 방해하는 일 없이 마치 물처럼 자연스럽게 보안대를 통과했어요. 저는 말문이 막혔어요. 올리비에는 씩 웃으며 또 다른 화면을 눌렀어요. 그리고 이제 이걸 보세요. 이번에는 수암을 찾는 곳이었어요. 한국인 여행객들이 막 도착했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과는 달랐어요. 어떤 사람들은 핸드폰을 보며 한참을 서 있었고, 어떤 사람들은 짐 찾는 곳을 두리번거리며 헤매고 있었어요.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가방이 도착했는지조차 모르고 있었어요. 그런데 한국인들, 이미 수화물 벨트에서 본인 짐이 나올 위치를 알고 있었어요. 짐이 나오자마자 지체 없이 가져갔어요. 그리고 몇 분 만에 공항을 빠져나갔어요. 저는 믿을 수 없다는 듯이 고개를 저었어요. 이건 정말 놀라운데요. 근데 어떻게 항상 이렇게 정확할 수가 있죠? 올리비에가 미소를 지으며 몸을 뒤로 젖혔어요. 그게 바로 문제죠. 그렇지 않나요? 저희도 몇 년 동안 관찰하면서 한 가지 깨달았어요. 저는 그를 바라보며 물었어요. 뭐죠? 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들은 그냥 오는 게 아니에요. 모든 걸 미리 공부하고 오죠. 공항 지도를 미리 확인하고 가장 빠른 길을 체크하고 시간을 분 단위로 계획해요. 저는 살짝 인상을 찌푸렸어요. 근데 그게 재미있나요? 여행은 원래 예상치 못한 순간이 있어야 즐거운 거 아닌가요? 올리비에는 피식 웃으며 말했어요. 아마 우리한텐 그렇겠죠. 그런데 한국인들에게는 효율성이 곧 모험이에요. 그들은 기다리는데 시간을 낭비하고 싶지 않아요. 길을 헤매고 싶지도 않아요. 가능한 한 많은 경험을 가장 짧은 시간 안에 하고 싶어 하죠. 저는 팔짱을 끼고 생각에 잠겼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단순히 여행하는 게 아니라 전략적으로 여행하는 거군요. 올리비에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확해요. 그가 갑자기 또 다른 문서를 꺼냈어요. 여기 이거 보세요. 그는 통계를 가리키며 말했어요. 이건 보안 검색대를 통과하는 각 나라 여행객들의 평균 시간이에요. 어느 나라가 가장 빠를 것 같아요? 저는 한숨을 쉬었어요. 한국인이죠. 올리비에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압도적인 차이로요. 그리고 재미있는 사실 하나 더 알려드릴까요? 저는 눈을 가늘게 떴어요. 뭔데요? 그가 의미심장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우리가 공항 시스템을 바꾼 이유가 한국인들 때문이에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잠깐만요. 한국인들 때문에 공항 운영 방식을 바꿨다고요? 그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몇 년 전부터 한국인들은 늘 가장 효율적인 동선을 찾아 움직였어요. 자연스럽게 복잡한 구역을 피하고 가장 빠른 보안 검색대를 선택하고 그 어떤 여행객들보다 빠르게 이동했죠. 그래서 저희도 한국인들의 이동 패턴을 분석해서 보안 검색대 동선을 바꿨고 표지판도 더 효율적으로 배치했어요. 저는 숨을 길게 내쉬었어요. 이건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큰 일이었어요. 한국인 여행객들은 단순히 빠른 게 아니었어요. 그들은 공항의 운영 방식까지 바꾸고 있었어요. 만약 그들이 공항을 이렇게 바꿀 수 있다면 그들은 다른 곳에서도 변화를 만들고 있지 않을까요? 저는 올리비에를 바라보며 물었어요. 이런 현상이 공항 말고 또 어디서 보였나요? 그가 웃으며 말했어요. 파리의 레스토랑들요. 한국인들이 음식 문화도 바꾸고 있다네요. 저는 눈썹을 올렸어요. 설마 음식까지요? 올리비에는 웃으며 말했어요. 직접 가서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저는 새로운 질문을 품고 다음 장소로 향했어요. 이건 이제 시작일 뿐이에요. 저는 이미 봤어요. 한국인 여행객들이 공항에서 전략가처럼 움직이는 모습. 그들이 너무나도 효율적이라 공항 시스템이 바뀌는 현상. 그런데 여전히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었어요. 왜? 그들은 왜 이렇게 여행하는 걸까요? 그냥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아니면 이 방식 뒤에 더 깊은 의미가 있는 걸까요? 샤를 드골 공항의 보안 책임자 올리비에 르클레르가 저에게 작은 힌트를 줬어요. 요리사들에게 가보세요. 그들도 한국인 여행객에 대해 할 이야기가 많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직접 확인해 보기로 했어요. 저는 파리에서 가장 유명한 레스토랑 중 하나인 러 실토일에 갔어요. 미슐랭 3스타를 받은 곳으로 이곳을 운영하는 셰프는 장 루이 대장진 마이너스 루이스 데션푸스이었어요. 그는 프랑스 요리계에서 전설적인 존재였어요. 그의 요리는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예술이었고 그는 자신의 요리를 함부로 바꾸는 걸 절대 용납하지 않는 사람이었죠. 저는 주방에서 바쁘게 움직이는 그를 찾았어요. 깔끔한 흰색 셰프복을 입은 장 루이는 저를 날카로운 눈빛으로 바라보며 말했어요. CNN 기자라고요? 네, 한국인 여행객들에 대해 취재하고 있어요. 프랑스 레스토랑에서도 그들의 영향이 느껴진다고 들었어요. 그는 코웃음을 치며 말했어요. 영향이라 그렇게 부를 수도 있겠죠. 저는 노트를 꺼내 들었어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그는 한숨을 쉬며 고개를 저었어요. 처음엔 정말 화가 났어요. 왜요? 그는 팔짱을 끼고 단호하게 말했어요. 내 요리를 모욕했거든요. 저는 깜짝 놀라 노트를 쥔 손에 힘이 들어갔어요. 어떻게요? 장 루이는 조용히 카운터에 기대며 당시를 떠올리는 듯 말했어요. 어느 날 저녁 한국인 관광객 몇 명이 내 레스토랑에 왔어요. 정중했고 조용했고 차려입은 모습도 훌륭했죠. 아무 문제 없었어요. 적어도 음식이 나오기 전까지는요. 그는 깊은 한숨을 쉬었어요. 그들이 가방에서 뭔가를 꺼냈어요. 작은 붉은색 봉지였죠. 저는 눈썹을 찌푸렸어요. 붉은색 봉지요? 그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처음엔 그냥 비타민이나 약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걸 열더니 내 요리에 뿌리는 거예요. 저는 자리에서 살짝 앞으로 몸을 기울였어요. 직접 요리에 추가했다고요? 장 루이는 화가 난 듯 두 손을 들어 올렸어요. 바로 그거예요. 내가 몇 년 동안 완벽하게 만들어낸 레시피를 그냥 자기들 입맛대로 바꿔버렸다고요. 솔직히 말해서 저는 그의 기분이 이해됐어요. 프랑스 셰프들은 자신의 요리에 대한 자부심이 엄청나요. 각 재료의 조합, 조리 방식, 플레이팅까지 모든 것이 정확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손님이 그걸 마음대로 바꿨다면? 셰프 입장에서는 마치 이렇게 들릴 거예요. 당신 요리는 완벽하지 않아요. 당연히 기분이 상할 만하죠.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장 루이는 한숨을 쉬었어요. 처음엔 당장 쫓아내고 싶었죠. 하지만 내가 셰프잖아요. 낯선 재료를 보면 맛이 궁금해지는 게 당연하죠. 그는 주방 한쪽으로 가더니 작은 병을 하나 가져왔어요. 이게 바로 그때 본 거예요. 병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고추장. 저는 그 병을 손에 들고 바라봤어요. 이게 뭐죠? 장 루이는 웃으며 말했어요. 한국의 대표적인 양념이에요. 매운 고추 페이스트죠. 그날 이후로 나는 고추장에 대해 조사해봤어요. 한국 음식에서 아주 중요한 재료더라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맛보셨어요? 그는 장난스럽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당연하죠. 나는 요리사예요. 새로운 맛을 보면 무조건 먹어봐야죠. 저는 숨을 죽이며 그를 바라봤어요. 어떠셨어요? 그는 잠시 뜸을 들이다가 말했어요. 놀라웠어요. 저는 웃음을 터뜨렸어요. 정말요?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설명했어요. 매운맛이 있지만 단순히 맵기만 한 게 아니었어요. 깊이가 있었고 은은한 단맛과 훈연향까지 느껴졌어요. 이전까지 한 번도 경험해 본 적 없는 맛이었어요. 그는 저를 주방 한쪽으로 데려가더니 요리를 하나 보여줬어요. 그래서 이걸 만들었어요. 프랑스 요리에 한국의 풍미를 더한 퓨전 요리예요. 그는 조심스럽게 숟가락 하나를 들어 제 앞에 내밀었어요. 저는 망설이다가 한 입 먹었어요. 그리고 그 맛은 환상적이었어요. 부드러운 프랑스식 크림소스, 고추장의 깊고 묵직한 감칠맛, 살짝 스치는 매콤한 향. 이 모든 것이 완벽한 조화를 이루고 있었어요. 저는 감탄하며 그를 바라봤어요. 이건 정말 맛있어요. 장 루이는 자랑스럽게 웃었어요. 지금은 우리 레스토랑에서 가장 인기 있는 메뉴 중 하나예요. 심지어 프랑스 손님들도 이걸 찾죠. 저는 노트에 급하게 메모했어요. 한국인들은 공항만 바꾸는 게 아니었다. 이제는 프랑스 요리까지 바꾸고 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이건 단순한 변화가 아니었어요. 한국인들은 다른 문화를 소비하는 것에서 끝나지 않았어요. 그들은 자신들의 문화를 공유하고 있었어요. 저는 장 루이를 보며 물었어요. 그러니까 한국인들은 프랑스 음식을 경험하러 온 게 아니라 자신들의 문화도 함께 나눈 거네요. 그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확해요. 레스토랑을 나서며 저는 깊이 생각했어요. 공항을 바꾼 한국인들, 프랑스 요리까지 변화시킨 한국인들, 그렇다면 쇼핑 문화도 바꾸고 있을까? 저는 핸드폰을 꺼내 다음 목적지를 확인했어요. 밀라노, 이탈리아. 뭔가 큰 걸 발견할 것 같은 예감이 들었어요. 저는 이미 봤어요. 한국인 여행객들이 공항을 바꾼 모습. 프랑스 레스토랑에서 그들만의 맛을 더한 변화. 그런데 이번에 보게 될 장면은 그 모든 걸 훨씬 뛰어넘는 충격이었어요. 그 시작은 이탈리아 밀라노였어요. 전 세계에서 가장 명품 쇼핑으로 유명한 도시였죠. 어디서든 쇼핑 트렌드를 연구하기에 이보다 더 좋은 장소는 없었어요. 저는 루카스 페레이라와 만나기로 했어요. 그는 밀라노에 있는 고급 명품 매장의 매니저였어요. 매장에 도착하니 그가 입구에서 팔짱을 낀 채 진지한 표정으로 손님들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저는 다가가 인사를 건넸어요. 루카스, 한국인 여행객들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들이 쇼핑 방식까지 바꾼다고 하던데 혹시 느끼는 게 있나요? 그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말했어요. 아, 소피아.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심해요. 저는 눈썹을 살짝 올리며 물었어요. 안 좋은 쪽으로요? 그는 고개를 저었어요. 나쁜 게 아니라 그냥 다르다고 해야 하나. 너무 달라요. 그를 따라 매장 안으로 들어갔어요. 사람들은 명품 가방, 신발, 옷을 둘러보며 쇼핑을 즐기고 있었어요. 어떤 사람들은 신중하게 고민하는 표정이었고 어떤 사람들은 무엇을 살지 몰라 갈팡질팡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루카스가 한 그룹을 가리켰어요. 작은 그룹의 한국인 쇼핑객들이 카운터 근처에 있었어요. 하지만 다른 고객들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둘러보지도 않고 망설이지도 않았어요. 이미 살 물건을 정해놓은 듯 보였어요. 몇 분 만에 계산을 끝내고 매장을 떠났어요. 저는 눈을 동그랗게 떴어요.
너무 빠른데요? 루카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한국인들은 쇼핑할 때 절대 시간을 낭비하지 않아요. 저는 궁금해졌어요. 그런데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는 거죠? 어떻게 미리 뭘 살지 정확히 아는 거예요? 루카스는 피식 웃으며 카운터에 놓인 태블릿을 들어 보였어요. 이걸 보면 이해될 거예요. 화면에는 쇼핑 리스트가 떠 있었어요. 그런데 그냥 리스트가 아니었어요. 제품 이름 옆에는 각 나라의 가격이 적혀 있었어요. 유로, 달러, 원화, 엔화까지 환율이 계산되어 있었어요. 세금 환급 비율과 VIP 할인율까지 정리되어 있었어요. 저는 깜짝 놀라며 화면을 가리켰어요. 잠깐만요. 이거 다른 나라의 가격까지 비교한 거예요? 루카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요. 한국인들은 매장에 오기도 전에 이미 어느 나라에서 사는 게 가장 저렴한지 다 계산해놔요. 어디에서 가장 높은 세금 환급을 받을 수 있는지도 알고 있죠. 저는 헛웃음을 지었어요. 이걸 쇼핑 전에 준비하는 거예요? 루카스는 웃으며 말했어요. 쇼핑 전에 하는 게 아니라 비행기 표를 끊기 전부터 해요. 그는 저를 매장 한쪽으로 데려갔어요. 거기서 한국인 여성 한 명이 핸드폰을 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단순히 매장을 둘러보는 게 아니었어요. 그녀는 실시간 라이브 방송을 보고 있었어요. 저는 궁금해졌어요. 저거 뭐 보는 거죠? 루카스가 설명했어요. 프랑스에 있는 한국인 쇼핑객이요. 같은 제품을 실시간으로 비교하고 있는 중이에요. 저는 웃음을 터뜨릴 뻔했어요. 설마 지금 한국인 쇼핑객들이 서로 다른 나라에서 실시간으로 가격을 비교하는 거예요? 루카스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렇죠. 만약 파리에서 가격이 더 저렴하면 거기서 사고 밀라노에서 더 싸면 여기서 사는 거예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이건 단순한 쇼핑이 아니네요. 이건 전쟁 수준인데요. 루카스가 미소 지었어요. 이제 이해했죠? 다른 나라 사람들은 매장에 와서 여기저기 둘러보고 즉흥적으로 구매해요. 하지만 한국인들은 모든 구매를 철저히 계산해서 결정하죠. 저는 다시 루카스를 바라봤어요. 이런 변화가 매장 운영 방식에도 영향을 줬나요? 그는 픽 웃으며 말했어요. 영양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바꿨어요. 저는 눈썹을 올리며 물었어요. 어떻게요? 루카스는 태블릿을 다시 보여줬어요. 지난 5년간 한국인 고객들이 우리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보세요. 스크린에는 숫자가 크게 떠 있었어요. 40%. 저는 소리를 질렀어요. 한국인 고객이 전체 매출의 40%라고요? 그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한국인들은 반품을 거의 하지 않아요. 저는 놀라며 물었어요. 왜죠? 그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그들은 충동적으로 구매하지 않아요. 이미 철저하게 계산하고 최적의 선택을 한 뒤 구매하기 때문에 반품할 일이 없는 거죠. 저는 팔짱을 끼고 다시 생각했어요. 공항에서 가장 빠르게 움직이고 프랑스에서 요리를 바꾸고 이제는 명품 브랜드의 운영 방식까지 바꾸고 있다. 그들은 단순한 여행객이 아니었어요. 새로운 기준을 만드는 사람들이었어요. 저는 숨을 깊게 들이쉬었어요. 이제 명품 매장들은 한국인 고객을 위한 특별 서비스를 제공해야겠네요. 루카스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미 하고 있어요. 환율 변동 정보, 실시간 가격 비교, 세금 환급 계산까지 한국인 고객들을 위한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요. 저는 헛웃음을 지었어요. 한국인들이 단순히 쇼핑하는 게 아니라 세계의 쇼핑 문화를 바꾸고 있군요. 루카스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확해요. 이제는 한국인들이 새로운 쇼핑 기준을 만들고 있어요. 매장을 나오며 저는 핸드폰을 꺼냈어요. 다음 목적지를 확인했죠. 도쿄, 일본. 한국인들이 쇼핑을 이렇게까지 체계적으로 한다면 일과 여행을 어떻게 병행하는지도 분명 특별할 거예요. 그리고 뭔가 엄청난 걸 발견할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저는 이미 한국인 여행객들에 대해 많은 걸 배웠어요. 공항에서 가장 빠르게 움직이는 방법을 알고 있었고, 레스토랑에서도 자신들의 문화를 자연스럽게 녹여냈고, 명품 쇼핑조차 철저한 전략을 바탕으로 진행했어요. 그런데 제가 다음으로 발견한 사실은 지금까지 본 것 중에서 가장 충격적인 것이었어요. 한국인들은 단순히 여행을 즐기는 게 아니었어요. 그들은 여행을 하면서도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누구보다 더 효율적으로 말이에요. 저는 일본 도쿄에 도착했어요.
세계적인 쇼핑 트렌드를 연구하는 마케팅 전문가 다카하시 켄지를 만나기 위해서였어요. 그를 찾았을 때 그는 긴자의 한 세련된 카페에서 말차 티를 마시고 있었어요. 제가 자리에 앉아 그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아, CNN의 소피아 윌슨 씨군요. 세계에서 가장 스마트한 여행객들을 따라다니고 있다면서요. 저는 웃었어요. 그렇게 말할 수도 있죠. 한국인들은 제가 본 어떤 여행객들과도 달라요. 켄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아직 다 보지 못했을걸요? 저는 눈썹을 올리며 물었어요. 무슨 뜻이죠? 그는 카페 안을 가리키며 말했어요. 잘 살펴보세요. 저는 카페 안을 둘러봤어요. 평범한 손님들이 보였어요. 커피를 마시며 책을 읽는 사람들, 친구들과 수다를 떠는 사람들, 노트북을 보며 뭔가 적는 사람들. 그런데 카페 한쪽에서 한국인 여행객들이 모여 있었어요. 그들은 단순히 커피를 마시는 게 아니었어요. 노트북을 켜놓고 있었어요. 헤드폰을 끼고 화상회의를 하고 있었어요. 누군가는 이메일을 보내고 있었어요. 저는 눈을 크게 떴어요. 잠깐만요, 저 사람들 여행 중 아닌가요? 켄지는 웃으며 말했어요. 맞아요. 그런데 한국인들에게 여행과 일은 별개가 아니에요. 그들은 시간을 최대한 활용하는 걸 중요하게 생각하죠. 저는 궁금해졌어요.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켄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워크케이션 WORKATION이라는 단어를 들어본 적 있나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요, 이로크가 휴가 베이케이션을 합친 말인가요? 그는 미소 지으며 말했어요. 정확해요. 한국인들은 단순히 휴가를 쓰는 대신 일과 여행을 동시에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았어요. 저는 이해가 잘 안 됐어요. 그럼 그냥 쉬는 게 아니라 여행하면서도 일을 한다는 건가요? 켄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서 더 자주 더 길게 여행할 수 있는 거죠. 회사의 눈치를 보지 않고 일을 하면서도 자유롭게 떠날 수 있거든요. 저는 여전히 납득이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러면 여행의 의미가 없어지는 거 아닌가요? 휴가는 원래 일을 잊고 쉬어야 하는 거잖아요. 켄지는 웃으며 말했어요. 소피아 씨, 저 사람들 표정을 보세요. 지금 행복해 보이지 않나요? 저는 다시 카페 한쪽을 바라봤어요. 한 남자는 커피를 마시며 노트북으로 이메일을 보내고 있었어요. 한 여성은 도쿄 야경을 바라보며 영상을 편집하고 있었어요. 그들은 바쁜 듯 보였지만 전혀 스트레스 받아 보이지 않았어요. 오히려 여유로워 보였어요. 켄지가 말을 이었어요. 이들은 아침에는 관광을 하고 오후에는 카페에서 몇 시간 일하고 저녁에는 도쿄의 밤 문화를 즐겨요. 굳이 하루 종일 쉬거나 하루 종일 일할 필요가 없는 거죠. 저는 그제야 조금씩 이해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 방식 덕분에 여행을 더 길게 할 수 있는 거군요. 켄지는 미소를 지었어요. 정확해요. 완벽한 여행 시간이 올 때까지 기다리는 게 아니라 그냥 지금 떠나는 거죠. 그는 휴대폰을 꺼내더니 시간대를 보여줬어요. 여기서 더 놀라운 점이 있어요. 한국은 유럽보다 9시간 빠르고 뉴욕보다 14시간 빠르죠. 이게 뭘 의미하는지 아세요?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어요. 한국에서 밤일 때 유럽과 미국은 아침이라는 뜻이네요. 켄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요. 그래서 한국인들이 유럽을 여행할 때 낮에는 관광을 하고 밤에는 한국 회사와 연락하며 일하는 거예요. 저는 감탄하며 말했어요. 그럼 다른 관광객들이 자는 동안 그들은 이메일을 보내고 미팅을 하는 거군요. 켄지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서 남들보다 더 자주 여행할 수 있는 거죠. 이 방식으로 돈을 벌면서도 여행을 즐길 수 있으니까요. 켄지는 차를 한 모금 마시며 저를 바라봤어요. 소피아 씨, 만약 어디서든 일할 수 있다면 꼭 한 곳에 머물러야 할 이유가 있을까요? 저는 순간 멍해졌어요. 일은 사무실에서만 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휴가는 완전히 쉬는 시간이어야 한다고 믿었어요. 그런데 꼭 그래야 할 이유가 있을까요? 일과 여행을 함께 하면 안 되는 걸까? 저는 제 가방에 들어있는 노트북을 떠올렸어요. 지금 당장 켜서 이 멋진 도쿄 카페에서 기사를 쓸 수도 있잖아요. 켄지는 제 표정을 보며 웃었어요. 이제 이해됐죠? 저는 처음엔 한국인들을 특이한 여행객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제 알았어요. 그들은 여행을 가장 효율적으로 계획했고 일과 여행을 동시에 즐길 방법을 찾아냈고 그래서 남들보다 더 자주 더 길게 여행할 수 있었어요. 그들은 단순히 세상을 보는 게 아니라
세상을 정복하고 있었어요. 이제 한 가지만 남았어요. 이 모든 걸 가능하게 한 그들의 문화를 직접 봐야겠어요. 서울 대한민국. 한국인들이 이렇게까지 똑똑하게 여행하는 이유를 알고 싶어요. 그리고 뭔가 엄청난 걸 배우게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저는 한국인 여행객들을 따라다니며 많은 걸 봤어요. 공항에서 누구보다 빠르게 이동하는 모습. 자신들의 맛을 세계 음식에 녹여내는 모습. 쇼핑조차 철저한 전략으로 진행하는 모습. 여행하면서도 이를 놓지 않는 모습. 그들은 단순한 관광객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개척자였어요. 이제 저는 이 모든 것이 시작된 곳으로 가야 했어요. 저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어요. 세계에서 가장 바쁜 공항 중 하나이자 가장 발전된 공항 중 하나였죠. 그리고 단 몇 분 만에 깨달았어요. 한국인들이 해외에서 보여줬던 효율성, 정확성, 질서 정연함. 이건 단순한 여행 스타일이 아니었어요. 그들의 일상 그 자체였어요. 비행기에서 내리는 순간부터 공항 경험이 다르게 느껴졌어요. 표지판은 명확했고 길 찾기는 쉬웠으며 사람들은 당황하는 법이 없었어요. 여행객들은 자신 있게 움직였어요. 대중교통은 찾기 쉬웠어요. 모든 것이 잘 작동하는 시스템처럼 보였어요. 그리고 처음으로 깨달았어요. 한국인들이 단순히 여행을 잘 계획해서 효율적인 게 아니었어요. 그들은 태어난 순간부터 효율적인 환경 속에서 자란 거였어요. 저는 공항에서 지하철을 타고 서울로 향했어요. 그리고 몇 시간 만에 제가 해외에서 봤던 한국인 여행객들의 행동이 이해되기 시작했어요. 대중교통은 놀라울 정도로 빠르고 편리했어요. 지하철은 정확한 시간에 도착했고 안내판도 여러 언어로 명확하게 표시되어 있었어요. 기술이 모든 곳에 녹아 있었어요. 사람들은 휴대폰으로 결제하고 음식 주문도 하고 심지어 문도 휴대폰으로 열었어요. 카페에는 사람들이 일하고 있었어요. 도쿄에서도 봤던 그 모습처럼 한국의 카페에는 커피를 마시며 일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리고 깨달았어요. 한국인들이 여행할 때만 이렇게 움직이는 게 아니었어요. 그들의 일상 자체가 효율적이었어요. 시간을 절약하는 법을 어릴 때부터 배웠고 빠르고 정확한 움직임이 그들에게는 자연스러운 것이었어요. 그러니 여행을 갈 때도 똑같이 움직이는 건 당연한 거였어요. 저는 거리를 걷다가 작은 카페에 들어갔어요. 옆 테이블에는 한 한국인 여성이 노트북을 보며 차를 마시고 있었어요. 그녀는 겉보기엔 평범한 여행객처럼 보였어요. 그런데 노트북 화면을 슬쩍 보니 회사 이메일을 보내고 있었어요. 저는 궁금해졌어요. 혹시 지금 여행 중이세요? 그녀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그런데 동시에 일도 하고 있어요. 저는 피식 웃었어요. 워케이션이네요. 그녀는 밝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맞아요. 굳이 회사의 휴가 승인을 기다릴 필요가 없어요. 그냥 일을 가져오면 되니까요.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한국인들은 왜 이렇게 여행하는 걸까요? 다른 나라 사람들과 너무 달라요. 그녀는 조금 고민하더니 대답했어요. 우리는 시간을 낭비하고 싶지 않거든요. 저는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시간을 낭비하지 않는다. 그녀는 차를 한 모금 마시며 말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평범한 직장인은 1년에 겨우 2주 휴가를 받아요. 그런데 그 소중한 시간을 긴 줄에서 낭비하고 길을 헤매고 비싸게 바가지를 쓰면서 보내고 싶을까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 말이 너무 맞았거든요. 여행은 모험이다라는 게 제 신념이었어요. 하지만 그들의 방식은 단순한 효율성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더 나은 경험을 위해 준비하는 것뿐이었어요. 한국인들은 단순히 빠르게 움직이려는 게 아니었어요. 그들은 더 많은 것을 경험하기 위해 움직이는 거였어요. 그 순간 제가 여행에 대해 가지고 있던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처음 이 여정을 시작했을 때 저는 한국인 여행객들을 너무 빡빡하게 움직이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했어요. 너무 심각하게 계획을 세우고 너무 많은 것을 하려고 하고 너무 바쁘게 움직인다고 느꼈어요. 그런데 지금 보니 그들은 여행의 재미를 없앤 게 아니었어요. 오히려 더 많은 즐거움을 만들어내고 있었어요. 줄 서는 시간을 줄이고 더 많은 곳을 경험했어요.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고 더 현명한 소비를 했어요. 일과 여행을 병행하면서 더 자주 떠날 수 있었어요. 그들은 모험을 줄인 게 아니라 더 많은 모험을 만들어가고 있었어요. 저는 핸드폰을 꺼내 항공권 일정을 확인했어요. 처음으로 저는 기자가 아니라 학생이 된 기분이었어요.
세계에서 가장 스마트한 여행자들에게 저는 배웠어요. 그리고 한 가지 확실한 게 있었어요. 다음에 제가 여행을 떠날 때는 저도 한국인들처럼 여행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처음에는 너무 계획적인 한국인 여행객들이 이해되지 않았지만 결국 그들은 더 많은 것을 경험하기 위해 이렇게 여행하고 있었어요. 여행이란 단순히 떠나는 것이 아니라 더 스마트하게 세상을 경험하는 것이다. 이제는 저도 그렇게 생각하게 되었네요. 혹시 여러분도 해외여행 중에 한국인 여행객들의 놀라운 모습을 본 적 있나요? 또는 여러분만의 특별한 여행 경험이 있다면 댓글로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그리고 앞으로도 더 많은 흥미로운 이야기들을 전해드릴 테니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새로운 영상이 올라올 때 바로 보실 수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이 직접 경험한 놀라운 해외 이야기나 감동적인 사연이 있다면 이곳으로 메일을 보내주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더 재미있는 이야기로 다시 찾아뵐게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